젊을 때의 사랑은 가짜였다.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플라톤은 24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간파했다. 우리가 20대에 뜨겁게 사랑했다고 믿었던 그 감정들,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그 열정들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거리를 걸으며 제자들에게 말했다. 사랑에는 단계가 있다고.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은 아름다운 육체를 향한 것이고, 그 다음은 아름다운 영혼을 향한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아름다움 그 자체를 향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멈춘다. 평생을 그 단계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 채 세상을 떠난다. 20대의 당신은 상대방의 외모에 반했다. 그 사람의 얼굴, 몸매, 목소리, 걸음걸이에 매료되었다. 밤새 그 사람 생각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기꺼이 감수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플라톤은 이것을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 즉 욕망이라고 불렀다. 육체적 아름다움을 향한 본능적 끌림일 뿐이라고 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단계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다. 30대가 되면 조금 달라진다. 외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상대방의 성격, 가치관, 생활 습관이 중요해진다. 하지만 여전히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여전히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 안정감, 인정, 소속감 같은 것들을 원한다. 이것도 진짜 사랑이 아니다. 필요에 의한 애착일 뿐이다. 플라톤이 말한 두 번째 단계, 아름다운 영혼을 향한 사랑도 아직은 아니다. 40대,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다. 사랑이란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주는 기쁨이나 만족감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이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플라톤이 말한 아름다운 영혼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60대, 70대가 되면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을 경험한다. 특정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넘어서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으로 확장된다. 나무 한 그루, 저녁 노을, 거리의 낯선 사람에게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랑을 느낀다. 이것이 플라톤이 말한 최고 단계의 사랑이다. 아름다움 그 자체를 향한 사랑이다. 이데아의 사랑이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불편할 수 있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이 가짜였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플라톤의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사랑의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플라톤은 향연이라는 대화편에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 말했다. 소크라테스가 디오티마라는 현자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이다. 디오티마는 말했다. 사랑은 아름다움을 향한 욕구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모른다. 육체의 아름다움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첫 번째 착각이다. 젊은 시절 우리는 외모가 전부인 것처럼 행동한다. 예쁜 얼굴, 잘생긴 외모, 매력적인 몸매에 끌린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건강하고 생식 능력이 뛰어난 개체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 외모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지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다. 평생을 외모에 집착하며 산다.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데 엄청난 시간과 돈을 쓰고 상대방을 선택할 때도 외모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플라톤은 이것을 동굴의 그림자를 보는 것과 같다고 했다.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를 보는 것이다. 아름다움의 본질이 아니라 그 겉모습만 보는 것이다. 20대의 사랑은 대부분 2단계에 머문다. 상대방의 얼굴이 예쁘면 성격도 좋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외모가 매력적이면 함께 있을 때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다. 외모는 변한다는 것을, 그리고 외모가 주는 즐거움은 금방 시들어버린다는 것을. 결혼 초기의 부부들을 보라. 상대방의 외모에 매료되어 결혼했지만 몇 년이 지나면 그 외모가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같은 자극에 빠르게 익숙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처음에는 심장이 뛰게 만들던 그 얼굴이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느껴진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다.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욕망이 충족되어 사라진 것이다. 플라톤은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선다고 했다. 하나는 새로운 외모를 찾아 떠나는 것이다. 또 다른 아름다운 육체를 찾아서 다시 그 뜨거운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한다. 불륜, 이혼, 재혼을 반복한다. 하지만 결과는 같다. 또 익숙해지고 또 실망한다. 끝없는 반복이다. 다른 하나는 사랑의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다. 육체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영혼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대방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가치들이다. 지혜, 용기, 절제, 정의 같은 덕목들이다.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이런 덕목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깊어진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보이기 시작한다.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주는 용기, 유혹 앞에서 보여주는 절제, 불의에 맞서는 정의감,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 이런 것들이 진짜 아름다움이다. 30대가 되면 조금씩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외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함께 사는 데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능력, 상대방의 성장을 지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관계를 유지하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 배운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여전히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한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나를 이해해주기를,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란다. 플라톤은 이것도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했다. 필요에 의한 애착일 뿐이라고. 진짜 사랑은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 나와 함께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아름다운 영혼을 향한 사랑이다. 40대가 되면 이런 사랑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다. 배우자가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나를 실망시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모든 결점과 약점을 포함해서 그 사람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랑이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친구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 자체를 위해서라고.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랑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상대방을 통해 내가 행복해지려는 것이 아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젊을 때는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다.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행복해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충만해야 상대방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50대가 되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 배우자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오래된 친구들에 대한 감사가 커진다. 심지어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감정을 느낀다. 이것이 플라톤이 말한 세 번째 단계로 가는 시작이다. 특정한 개인을 향한 사랑에서 보편적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 먼저 한 사람의 아름다운 육체를 사랑하고 그 다음 모든 아름다운 육체들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한 사람의 육체만을 사랑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다음에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육체의 아름다움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아름다운 것들 너머에 있는 아름다움 그 자체, 즉 이데아를 보게 된다. 이데아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다운 이유다. 아름다운 얼굴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얼굴들이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부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영혼들이 아름다운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데아는 완벽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다. 개별적인 아름다운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아름다움 자체는 영원하다. 60대가 되면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다.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봄날의 꽃,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에서 감동을 느낀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노인의 주름진 얼굴, 고단한 노동자의 뒷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본다. 이것이 최고 단계의 사랑이다. 아름다움 그 자체를 향한 사랑이다. 플라톤은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을 철학자라고 불렀다. 철학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혜란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란 이데아를 보는 것이다.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본 사람은 더 이상 개별적인 아름다운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모두 하나의 원천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마치 여러 개의 촛불이 모두 같은 불꽃을 공유하는 것처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공유한다. 이것을 이해하면 사랑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 더 이상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감사히 바라본다. 배우자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아름답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의 본질을 보기 때문이다. 주름진 얼굴, 구분 등 느린 걸음걸이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보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노인들의 사랑을 보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의문을 갖는다. 열정이 없고 흥분이 없고 두근거림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들은 안다. 그런 것들이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사랑은 훨씬 더 깊고 고요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플라톤은 국가라는 책에서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려 이렇게 말했다.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축복이라고. 젊을 때는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나이가 들면 욕망이 약해진다. 그러면 비로소 이성이 온전히 작동할 수 있다. 비로소 진리를 볼 수 있다. 비로소 진짜 사랑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플라톤의 핵심 메시지다. 젊을 때의 뜨거운 사랑은 사실 욕망이었다. 육체를 향한 본능적 충동이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진짜 사랑은 나이가 들면서 시작된다. 외모가 시들고 욕망이 약해질 때 비로소 상대방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사랑이 식는다고 생각한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미건조해진다고 느낀다. 더 이상 설레지 않고 더 이상 흥분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플라톤은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할 것이다.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성숙해진 것이라고. 욕망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70대, 80대의 노부부를 보라. 그들은 말이 많지 않다. 격렬한 애정 표현도 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함께 앉아 있는다.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TV를 본다. 이것을 보고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이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있지 않아도 서로를 느끼는 사랑이다. 플라톤은 이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는 변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육체는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지만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본 사람은 더 이상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다. 배우자가 늙어도 병들어도 심지어 죽어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한 것은 배우자의 육체가 아니라 배우자 안에 깃든 아름다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플라톤이 전하는 위안이다. 당신의 배우자가 예전만큼 아름답지 않다고 느껴지는가?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이 겉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라. 그 사람의 영혼을 보라.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고통의 흔적을, 쌓아온 지혜의 깊이를 보라. 그러면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것이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을. 플라톤의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은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면 우리도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한다. 지혜로운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도 지혜로워지려고 한다. 선한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도 선해지려고 한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성장의 동력이다. 젊을 때는 이것을 잘 모른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다. 진짜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을. 배우자의 인내심을 보면서 나도 인내심을 배운다.
배우자의 관용을 보면서 나도 관대해진다. 배우자의 용기를 보면서 나도 용감해진다. 플라톤은 이것을 에로스의 힘이라고 불렀다. 에로스는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힘이다. 아름다움을 향한 욕구, 완벽함을 향한 갈망, 진리를 향한 열정이다. 이 힘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 힘 때문에 철학자가 되고 예술가가 되고 성인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이 힘의 방향이 바뀐다. 젊을 때는 외부를 향했다. 아름다운 사람을 찾고 좋은 직장을 찾고 멋진 집을 찾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부를 향한다. 내 안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내 안의 지혜를 개발하고 내 안의 선함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것이 성숙의 과정이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는다. 내가 평생 찾던 것이 사실은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아름다움도 지혜도 선함도 모두 내 안에 있었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외부의 것들에 눈이 멀어서 내부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플라톤은 이것을 상기라고 불렀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이라고. 우리의 영혼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모든 진리를 알고 있었다. 다만 육체에 갇히면서 잊어버렸을 뿐이다. 철학은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이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다만 욕망에 가려서 보지 못했을 뿐이다. 나이가 들면서 욕망이 약해지고 그러면 비로소 본래의 사랑하는 능력이 드러난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능력, 기대 없이 주는 능력, 소유하지 않고 존중하는 능력이 깨어난다. 플라톤의 제자 중 한 명이 물었다. 그렇다면 젊은이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플라톤은 대답했다. 젊은이도 사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시작일 뿐이다. 씨앗일 뿐이다.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연습이다. 시도이다. 실패해도 괜찮다.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무엇이 진짜 사랑이고 무엇이 욕망인지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덧없는지를 배운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그리워한다. 그때가 가장 순수하고 진실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플라톤은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할 것이다. 첫사랑은 순수하지만 미숙하다. 진실하지만 피상적이다. 깊이가 없다. 진짜 사랑은 나중에 온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서로의 약점과 결점을 모두 알면서도 여전히 함께 있기로 선택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플라톤은 사랑을 계단에 비유했다.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한 사람의 아름다운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모든 아름다운 육체들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육체의 아름다움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제도와 법률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지식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아름다움 그 자체, 즉 이데아를 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에서 평생을 보낸다. 세 번째 단계까지 가는 사람은 드물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까지 가는 사람은 더욱 드물다. 마지막 단계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하지만 그것이 목표다. 그것을 향해 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계단을 올라간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올라가게 되어 있다. 육체가 쇠약해지면서 육체적 욕망이 약해진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영혼의 아름다움, 지식의 아름다움, 진리의 아름다움이 보인다. 이것이 나이 드는 축복이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한다. 외모가 시들고 체력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한다. 하지만 플라톤은 나이 드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진리에 가까이 데려가기 때문이다. 욕망의 안개가 걷히고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노인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나이만 먹었을 뿐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많다. 여전히 외모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한다. 이런 사람들은 나이 들면서 더 비참해진다. 왜냐하면 욕망은 남아있는데
그것을 충족시킬 능력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플라톤이 경고한 것이다. 젊을 때부터 욕망을 넘어서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어떻게 연습하는가? 명상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연습한다. 육체를 넘어서 영혼을 보는 연습을 한다. 겉모습 너머의 본질을 보는 연습을 한다. 변하는 것 너머에 변하지 않는 것을 보는 연습을 한다. 이런 연습이 쌓이면 나이가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전환이 일어난다. 플라톤 자신도 이 과정을 겪었다. 젊은 시절 그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아테네의 정치를 개혁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스승 소크라테스가 정치적 이유로 사형당하는 것을 보고 환멸을 느꼈다. 정치는 진리와 무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아카데미아를 세우고 철학을 가르치는 데 전념했다. 이것이 그의 전환점이었다. 외부 세계를 바꾸려는 욕망에서 내부 세계를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그는 평생 이데아의 세계를 탐구했다. 아름다움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 정의의 이데아를 연구했다.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현실 세계에 구현되는지를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모든 이데아의 근원에는 선의 이데아가 있다는 것을. 선의 이데아가 태양처럼 모든 것을 비추고 모든 것에 존재의 이유를 준다는 것을. 사랑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랑의 근원에는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많이 담고 있든 조금 담고 있든 그것이 사랑의 이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개별적인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아름다움 그 자체다. 이것을 깨달으면 삶이 달라진다. 더 이상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다.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모든 것을 사랑한다. 이것이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의 삶이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다. 플라톤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이렇다. 젊을 때의 사랑은 욕망이다. 육체를 향한 본능적 충동이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배운다. 영혼을 향한 사랑, 지혜를 향한 사랑, 아름다움 그 자체를 향한 사랑을 배운다. 이 과정은 쉽지 않다. 욕망을 포기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익숙한 것을 놓아주는 것은 두렵다. 하지만 그것을 통과해야만 진짜 사랑에 도달할 수 있다. 플라톤은 이것을 동굴에서 나오는 것에 비유했다. 동굴 안은 어둡지만 익숙하다. 밖은 밝지만 낯설다. 처음 밖으로 나왔을 때는 눈이 부셔서 고통스럽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한다. 그리고 진짜 세계를 본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욕망의 동굴에서 나오는 것은 처음에는 고통스럽다. 하지만 나오고 나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훨씬 더 넓고 밝고 아름다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세계로 나아간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아가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저항하지 않는 것이다. 젊음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욕망을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을 타는 것이다. 그러면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기대된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어떤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게 될지 기대된다. 플라톤은 80세까지 살았다. 그의 마지막 날들은 평화로웠다고 전해진다. 제자들에 둘러싸여 대화를 나누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음도 하나의 전환일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육체에서 영혼으로, 현상에서 이데아로 넘어가는 전환일 뿐이라고. 당신도 언젠가는 그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을 그리워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에 걸쳐 배운 진짜 사랑에 감사할 것인가? 플라톤은 후자를 선택하기를 권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젊을 때의 사랑은 가짜가 아니었다. 다만 불완전했을 뿐이다. 씨앗이었을 뿐이다.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이 지금의 당신이다. 지금의 사랑이다. 이것을 자랑스러워하라. 이것을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아직도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아직도 올라갈 계단이 남아있다. 아직도 볼 것이 많다.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 플라톤의 말처럼 철학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육체에서 벗어나는 연습, 욕망에서 벗어나는 연습, 자아에서 벗어나는 연습이다.
그리고 그 연습의 정점에 사랑이 있다. 진짜 사랑은 자아를 넘어선다. 나와 너의 구분이 사라진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의 구분이 사라진다.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플라톤은 이것을 일자, 즉 하나라고 불렀다. 모든 것의 근원이자 모든 것의 귀결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일자에 가까워진다. 개별성이 약해지고 보편성이 강해진다. 나라는 존재가 점점 작아지고 우주라는 존재가 점점 커진다. 이것이 두려운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것이 본래의 모습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주의 일부였다. 다만 그것을 잊고 살았을 뿐이다. 사랑은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킨다. 사랑할 때 우리는 나를 잊는다. 상대방과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모든 것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이것이 사랑의 궁극적 의미다. 개별적 존재에서 우주적 존재로 확장되는 것이다. 플라톤의 지혜는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여전히 진리를 찾는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여전히 같은 과정을 겪는다. 욕망에서 사랑으로, 외모에서 본질로, 현상에서 이데아로. 이 여정을 혼자 가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다.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다.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에서 깨닫는다. 우리가 찾던 것이 항상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이 가짜였다는 말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사랑이 더 진실하고 더 깊고 더 아름답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당신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플라톤이 전하는 위로이자 축복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